자, 이번 시간에는 TAT 이거 57회 기출문제 실기죠, 실기. 실기 기출문제 풀이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설치부터 해야 될 거니까. 자, 봅시다. 설치하는데 또 숨었니? 어디 갔노 너? 있구나. 설치. 고.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그다음에 확인하시고 뜨면은 또 어디 여기 있구나. 자, 이거를 수험 번호 넣고 57회죠, 그죠? BF 3번. 시작 누르시면 화면 뜰 거고, 자, 요 자료, 요 화면하고 시험지 놓고요. 시험지는 어디 있니? 여기 있구나. 네, 놓고, 자, 일단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볼 거예요. 자, 하고, 자, 볼게요. 자, 실무 수행 평가에서 주 산들 산업이고, 산업이고, 공기청정기 제조업이네, 그죠? 자, 일단은 이 회사에 대한 거래자료부터 볼 건데, 3만 원 초과 거래, 항상 뭐 1번이 많이 나오죠. 영수증 수치 명작성이네. 자동차 보험증권이고, 보통요금 있고요. 거래 내역이 항상 설명 문제니까. 3월 1일 생산부, 생산부구나 이거. 생산부니까 대문하고 500번 되죠, 500번 대. 그죠? 조심해야 되죠. 할 때. 차량에 대해서 주 삼성화재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를 국민은행 보통요금 계좌 이체에 납부했다. 그리고 거래자를 입력하세요. 비용 처리. 어차피 보험료 쓰는 데 비용은 맞는데 단 공장 거라서 뭐라고요? 이 보험료를 500번대로 쓰라는 얘기죠. 예. 얘기죠. 그럼 당연히 차비나 보험료고 대부분 보통요금인데 금액은 총 72만 원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한다. 1번 표죠. 찍고. 자, 그리고 날짜는 당연히 3월 1일이고요. 자, 차변에 초복해 보험이라고 보험 821번의 I라는 거지. 보면 5일이 5일 공장께 지금 공장 거니까 그래서 공장께 아니라면 821번이죠. 8이 요건데 공장 거라서 500번대 하시고 자 금액은 얼마냐 하면 72만 원 넣고 엔터. 자 대변에 뭐라고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인데 국민은행 거래네 그죠? 국민은행 항상 보통예금은 거래처 관리 과목이죠. 자 넣었을까지. 그게 1번. 자, 2번 지출증명서류 미수치에 따른 영수수치 명세서 2번과 1번 서식을 작성하세요. 자, 공급자 인적사항 입력을 생략하기로 한다. 이게 공급자 인적사항 입력을 생략하기로 한다는 말은 여기 없거든요, 자료가. 예. 그래서 보면 봅시다. 자, 영수증 수치 명세서는 우측에 있죠. 오른쪽 결산제보표님 밑에서 두 번째 있는데 찍고 화면 뜨면 자, 기존 두 건이 있고요. 여기에 밑에다가 어차피 22년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22년 돼 있죠. 2022 0301이고요. 자, 상호는 어디냐면 이게 어디서 누구랑 계약한 거지? 주 삼성화재네 그지? 그러면 주 삼성화재. 자, 이름은 있어. 삼성화재라고 이름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사업 대표자 성명, 이제 사업장 주소, 그다음에 주민 사업 등록번호 여기 보면 한 개도 없어요. 여기. 이게 증권번호잖아요. 이거. 없죠. 통과고. 자, 단지 거래 금액이 72만 원. 자, 나 9번은 겠죠. 1급에서는 안 하지만 이거죠. TAT부터는 여기에서 해당 사항이 있으면 이걸 선택하시면 별금을 안 받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거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보험이죠. 16번. 16번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하시고 코드는 당연히 뭐고 521번 보험료 번호 모르시면 검색하시면 되고 그죠? 자, 적용은 뭐 어차피 패스할게요. 안 하니까. 보니까 나 영수증에서 찍고 자 그럼 여기 보면 몇 건 있어? 하나 둘 세 건이면 여기다 합계 세 건 해야 되는데 지금 두 건밖에 없지. 이런 경우에 왜 있죠? 불러오기 누르라고 누르시면 이렇게 불러왔죠. 네. 그래서 혹시 이 건수가 안 맞으면 뒤에 답 딸 때 틀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새로 추가했는 게 이것 때문에 그죠. 요게 한 건 더 들어가는 거니까 자 끝났으면 창 닫으실 때 저장하시고 오케이. 자 다음이 2번 자, 약속업 수지 거래죠. 자, 3월 20일 거래고 자, 주 삼성물산의 외상 매출금 잔액과 제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전자금으로 수취하였다. 그럼 당연하게 외상 매출금 잔액하고 제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 받은 게 두 개네. 외상 매출금 받았고 자 똑같은 회사에서 계약금도 받았어요. 근데 거기 합계가 얼마냐면 1,000만 원인데 문제는 얘랑 얘랑 얼마인지 모르지. 근데 지금
제시하는 내역 중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거는 외상매출금 잔액은 찾을 수 있죠. 예. 어떻게? 삼성물산의 외상매출이라는 얘기는 거래처에 대한 채권은 우리 거래처 원장 조회에 항상 나오죠. 그래서 거래처 원장 가셔가지고 이거죠. 장부의 가운데 있죠. 찍고 열리면 자 날짜 3월 20일까지인가 1월 1일부터 0320까지 해볼게요. 자,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이고 엔터 치시고 거래처는 늘 넣지 말았어요. 엔터 해서 전체 가볼 거. 그러면 누구예요? 그래서 삼성이 쭉 보면 어디 있다. 여기 있네. 여기 잔액이 550이네. 외상매출금이 550이란 얘기니까 계약금이 당연히 나머지 450이겠죠. 이 얘기를 자 거래처 원장 답이 나와 있네. 조회에서 거래자료 입력이란 말은 붕괴란 얘기죠. 여기 찍고 하셔서 날짜는 며칠이라고? 3월 20일. 차변에 받았다며 당연히 뭐야? 받으러. 자 거래처는 누구? 삼성한테 받았죠. 자 그러면 얼마? 1,000만 원이고. 자 받은 내역이 첫째 대변의 외상 매출금 똑같이 삼성 얼마 금액이 이게 아까 550이죠. 였고 또 대변 나머지는 계약금 받은 건데 계약금 과목으로 두 가지죠. 선수금도 있고 선급금도 있는데 받는 계약금은 선수금이고 선수금도 거래처 관리 과목이죠. 였고 금액이 얼마? 450. 끊으면 분기 끝났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받으람 줄딱 찍고 이 상태에서 만든다고 F3번 누르시면 밑에 창이 뜨죠. 이게 지금 이거죠. 2분의 4라는 거. 자, 볼게요. 처음에 받으럼을 좀 받았으면요. 이거는 돈 찾을 때까지 만기까지는 보관해야 하니까 보관 맞고 엔터. 어음 종류는 전자음이고 전자음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메시지 줄 쭉 보시면 6번에 있죠. 6 치고. 그다음에 어음번호는 이거 F2번에도 검색이 안 되죠. 왜? 오늘 새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 다 쳐야 되죠. 시간관계상 그냥 복사할게요. 그래서 004는 거래량 번호고 뒤에 202, 03, 20까지 여기 원래 발행 연도일. 마지막 9자리 1, 2, 3, 4, 5, 6, 7, 8, 9 맞죠? 뭐지? 마지막 9자리가 뭐라고? 이게 실제 번호죠.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치면 되는데 저는 그냥 복사했습니다. 편의상 자수 맞고. 자, 발행일은 2022년 3월 20일 맞죠? 단지 만기가 2022년 6월 20일이고 자, 은행은 항상 우리가 그냥 코드 검색이기 때문에 F2번 하셔가지고 국민은행이죠. 메뉴에 있네. 자, 치고 지점은 삼성 지점이니까 삼성 치고 엔터 치면 되겠지. 치면 위에 올라가 버리면 끝났죠. 작업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2번 정리사항이었습니다. 다음 3번. 자, 기타 일반 거래인데 배당금 지급 안내문이네. 근데 설명 봐야 돼. 배당금이 있는데 설명 투자 목적으로 모여 있는 주는 제1산업의 주식에 대한 연체 배당을 3월 20일 주주총회 결의돼서 배당금 지급 안내문을 받았다. 돈 받은 거 아니네 이거. 맞죠?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안내문만 받았잖아요. 오늘은 자 그래서 결의일자가 언제냐면 결의일자가 3월 28일자 맞죠?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는데 이날 안내문 받다. 당연하게 결의 주주총회 이런 날은 돈 안 주잖아. 그 이후에 주지. 자 주식은 매도 가능한 조건 분리돼 있다. 근데 지금 이 주식 예, 주식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돈만 받을 거니까 배당금을 돈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얘는 배당금 처리를 볼 건데 보다시피 봐 이게 주식 배당이 없잖아. 현금 배당만 현금 배당만. 그럼 현금 배당 받을 거니까요. 받은 게 아니지. 받을 거기 때문에 땅에 차면 미수금이겠죠. 물론 제일 산업이고. 자, 대비 몽땅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자. 이자 받을 때 이자 수익 쓰듯이 똑같죠. 이건 수익 계정이니까 250만 원. 자, 분기는 간단하네. 그럼 날짜 며칠이라고요? 날짜는 3월 28일 하루 됐죠. 0328. 차비는 3. 그게 뭐고? 미수금이죠. 자, 거래처는 누구라고? 세일 산업. 그래서 미수금도 거래처 관리 과목이죠. 자, 금액은 250만 원이고. 자, 대비 뭐라고요? 배당 보시면 배당 수익 있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250만 원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 거래자료 입력 끝났으니까 3번도 끝났는 거고. 자, 다음이 자, 부가세 관리. 항상 이거는 부가세 관리 1번 문제는 자,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인데 그죠? 설명부터 볼게요. 자료 1은 제품 공급 전 주 공급 청정기업으로부터 계약금으로 입금된 국민은행 보통기금 거래내역이며 계약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았으니까 요거는 뭐라고요? 1번 지표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얘만 봐도 되는데 뭐 좀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보려면요. 이걸 5월 10일 날 일반지표 보시면 선수금 받은 거죠. 받은 게 있죠. 그래서 미리 받은 이 계약금은요. 항상 물건 거래할 때 뭐라고 먼저 자 물건 대금에서 미리 빼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뭐야 제품은 지금 얼마
5월 15일 날 1,600만 원 팔죠. 그럼 제품 매출 1,600만 원에 부가세 예수금 160만 원이고 몽땅 1,76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앞에서 미리 받은 게 500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500만 원 빼면 이 금액 이거 빼는 거지. 차익이 얼마? 차익이 1260인데 이걸 6월 15일 받기로 했죠. 6월 15일 날 받기로 했기 때문에 자, 내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외상인 거죠. 오늘은 5월 15일. 그래서 뭐다? 외상 맞추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확인이 끝났으니까요. 요 그대로 거래자로 입력하면 갑시다. 날짜는 5월 15일 0515. 자, 유형은 당연하게 매출, 물건 팔고요. 국내에 물건 하는데 부가세가 있는 거래는 과세밖에 없죠. 자, 품명은 제품 쓰면 될 거고. 자, 그다음에 공급 가액은 1,600만 원. 자, 거래처는 누구냐 하면 봅시다. 이거 청정이구나. 청정 기업. 자, 전자세금 발행 문제죠. 통과 붕괴는 3번 하시면 제품 매출 1,600에 부가세 수금 160이고 아까 확인하셨지만 차변에 뭐라고요? 선수금 뺄 거죠. 그죠? 여기 얼마 있었다고 가지네? 500만 원. 빼면 당연히 차익이 1,206 생기고 이게 차 외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에서 1,260만 원. 그것 들면 끝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하면 작업이 끝나는 거고요. 자, 다음에 2번이에요. 세액을 발행하려 그지? 해가지고 가서 자, 발행은 부가세 2번 메뉴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죠. 찍고 자, 화면 열리시면 당연하게 날짜는 0515에서 0515 엔터 치면 뜰 거고 체크하시고 전자 발행해서 확인 발행 확인 아카데미 가셔가지고 로그인 미전송 체크 매출 조회 하셔서 또 발행까지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럼 잘 끝났습니다. 그죠? 자, 다음 9페이지입니다. 수정. 자, 항상 2분의 수정 문제죠. 수정 나왔는데 수정도 설명을 봐야 되겠죠. 6월 11일 예림 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거래일에 전자 세금 기타 살펴봐야 돼. 당연하게 그러면 여기 보시면 6월 11일자 거래 있겠네. 아, 이거 맞죠? 요거 600만 원 팔는 거. 요걸 수정할 거잖아. 이거 볼게요. 6월 15일 예림 산업에 납품된 제품의 불량이 발견돼서 전량 회수. 반품이네. 하고 수정 전자 생겨서 확보했다. 단 전량 반품이죠. 전량. 이게 전부 다. 그럼 전부 다 마이너스면 되겠죠. 근데 이거 뭐야? 그게 고 매출에 대한 반품을 다른 말로 우리가 하냐 매출한이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수정을 딱 찍고요. 여기서 보면 사유에 뭐 있다. 반품이 뭐다. 환입이죠. 파란색 들어오는 거 찍고 확인 누르시고 자 비어져 있는데 자 첫째 날짜는 6월 며칠 15일 반품했죠. 여기 엔터 치면 한글로 복사할 거고 수량은 마이너스 20개 전량이니까 자, 단가 30만 원 엔터 치면 이거 다 지키죠. 전량 반품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마이너스 되겠지.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자 당연하게 창 닫혔을 거고 어디 간다 6월 15일 날 가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분계는 있죠. 반품 분계 또 얘도 뭐라고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자 발행하려 했으니까 자, 가서 날짜는 6월 15일 06 15에서 0615 치면 뜰 거고 체크하시고 또 전자 발행 뭐 똑같죠 이거는 발행 확인 땜이 자 근데 미전송 체크하시고 매출조에서 발행 누르시면 작업이 끝이 납니다. 자 끝났죠. 얘는 근데 발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항상 2번 문제까지는 발행 문제라서요. 장닫하면 되겠죠. 자 다음 밑에 의제 매입세 자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의제 매입세 부분에서 아셔야 될 거는 이게 왜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물건을 가공해서 파는 사업자들 그러니까 면세 매입이 전부 다 미가공이기 때문에 면세 매입품을 원재료로 물건 파시는 분인데 자 근데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이게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자 뭐냐면 제조업이냐 제조업이냐 그다음에 요식업이냐 이게 식당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잠깐만 해보자. 우리 요 기본적인 이론 파악을 해봅시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는 자 여기에 대한 뭐예요? 대상이 뭐였더라고? 미가공, 농축, 축수, 임산물 뭐니 이건? 가공, 농축수, 임산물이죠. 네, 임산물을
원재료로 내가 가공해서 내가 만다 파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 이걸 대상으로 하죠. 그 문제가 왜 이 대상이냐면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은 면세죠. 이게 면세품인데 이걸 재료로 써서 물건을 만들어 팔면 만들어 파는 건 가공된 거고 가공된 모든 물건은 과세 물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는 매출세에서 매입세 빼고 납부하는데 공급은 과세고 사오는 게 면세니까 항상 어떻게 돼? 과세로 사와서 과세로 파시는 분들보다 이런 분들이 항상 뭐라고요? 예, 납부세가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공제주는 매입세를 인정해 줄게. 그래서 그 인정을 받아서 매입세가 없지만 면세 매입에 대해서 매입세를 공제받는 게 우리 의제 매입 총재인데 이때 이게 있겠죠. 제조가 있고 보통 많이 나오는 게지 요식업 쉽게 해서 요식업이 있고 제조업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제조업은 이제 두 가지죠. 제조업은 일단 이 위에 있는 미가공 농수산물을 사업자한테 매입했을 때 매입분은 반드시 왜요? 계산서나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예,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이죠. 영수증 같은 적격 증빙을 받아야지만 요거를 내한다 수취를 해야지만 공제가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사업자한테 매입할 때 이걸 안 받아버리면 이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안 받아버리면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개인한테 사는 개인한테 매입. 자, 그래서 뭐 농사 짓는 일반 개인들한테 샀다 이런 거지. 그런 경우에는 일단 뭐라고요? 인적 사항이 적힌 뭐 계약서 등 자만 있어도 되죠. 이거는 공제 준다. 공제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개인 매입분일 때는 개인들은 어차피 증빙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 달라 해도 못 주죠. 얘네들 때문에. 맞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 같은 게 적힌 계약서 같은 거 받으면 공제되는데 근데 혹시 근데 이게 만약에 뭐고 공제가 안 되는 것들은 당연히 뭐야 이게 일반 입학하는 거죠. 요식업은 요식업은 자 약간 다른 점이 똑같은 개념인데 일단 사업자한테 살 때는 똑같이 증빙 받아와야 돼요. 근데 이 요식업은 개인 매입분이 안 되죠. 쉽게 음식점은요 개인한테 찾는 거는 인적사항 적힌 계약서 있어도 공제 불가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할 때 문제 풀 때 보면 요게 거의 함정으로 나와요. 보면 원래 뭐 공제율도 뭐 104분의 4가 있고 뭐 106분의 6이 있고 뭐 102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일단 TAT 2급에서는 이렇게 주니까 시험 칠 때 보고 하시면 돼요. 하면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뭐라고? 음, 보통 요식업, 일반 요식업 맞죠? 요식업은 보통 법인 요식업 같은 경우는 106분의 6이고 제조업이 104분의 4인데 근데 뭐 물론 중소기업이죠. 자, 104분의 4인데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자료에 주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요거 가지고 함정을 판다는 얘기죠. DAT급에서는.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봅시다. 자, 일단은 뒤에 자료가 하나, 둘, 세 개 설명이 있죠. 자료 1은 미가공 닭 30마리를 현금으로 구입하는 시스템 중에 영수증이죠. 자, 근데 이게 봐요. 그냥 영수증이야. 계산서도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도 아니고 현금 수준도 아니지. 이게 함정인 거지. 왜? 지금 봐라. 이게 1번을 보시면 자, 누가 샀냐면 자, 우리 회사 이름 뭐예요? 우리 회사가 산들산업이에요. 산들산업 기계 맞죠? 누가 사? 해우정육가서 샀는 거예요. 근데 해우정육은요, 당연하게 사업자라면 이 사람 사업자 번호가 있잖아. 사업자죠. 그러니까 사업자 매입분은 말씀드렸지만 누구? 계산서나 이게 면세 매입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표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해야지만 공제 가능하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제가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의제 매입세에서 공제 불가란 얘기죠. 그치? 그래서 얘는 제외시키고 그리고 이건 뭐야? 그리고 이거는 동네 응수 받았기 때문에 얘는 그 매일매일 출입해서 못 가죠. 어차피 부가세 넣는 거라서 면세품이라서. 자, 그다음에 자료 2는 미가공 소고기 5박스를 구입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표이다. 볼까 이거?
자, 이거는 이거죠. 근데 누가 썼다고? 그러니까 상수동사. 이분도 사업자지 사업자. 사업자인데 사업자 매입분의 신용카드 있잖아. 당연히 공제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인정. 자, 3번 미가공 돼지고기 10박스죠.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받은 계약서이며 자, 당사 국민은행 보통여지 이체했다. 자, 누구한테? 농민으로부터. 개인이지, 농민이면. 그렇죠. 이승우 씨. 개인인데 개인이기 때문에 인적 사항이 적힌 계약서 같은 게 있으면 된댔잖아. 맞죠? 자, 납품일에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했으면 보통이 받은 거네. 그 설명 밑에 있었구나. 국민은행 보통예 계좌로 돈 받았다. 근데 이게 본인이 우리 회사가 요식업 만약에 식당이면 안 되죠. 개인 매입 안 되는데 우리 회사가 뭐라고요? 지금 제조업이기 때문에 되겠지. 맞죠? 우리 회사 제조업 가고 싶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있죠. 제조업. 자, 그래서 인정. 자, 그리고 공제 한도는 공제율은 얼마? 104분의 4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설명 받고요. 여기를 가지고 풀 거야. 수행과제 1번. 자, 그죠? 그러니까 특기는 서류 같은 거 나올 때 부속 서류 같은 것들은 작성하는 이 흐름을 잘 모르시겠으면 수행 과제에 여기 적혀 있는 요게 하나, 둘, 셋, 넷 요게 작업 순서니까 요 그대로 따라가시랬거든요. 1번. 자료 1에서 3번의 거래를 검토해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춘 거래는 매입 매수연표 입력하고 그 외 거래는 일반 의미하세요. 나오네 봐봐. 이거 나오잖아 이거.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갖추려면 여기에 속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 공제 안 해주고 다 어디 한다? 일반 표가죠. 몇 번이었다가 1번 말이에요. 1번. 이게 사업자 매입분인데 동네 영수증권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체외식 얘는 1번 표고 2번, 3번 이게 의제 매입 공제죠. 자, 뒤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 적용 선택. 이게 답이죠 이거.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을 할 때는요 반드시 만다 적요에 적요 가서 어떻게 6번이죠. 적요 6번은 다시 말하면 1번은 어차피 공제 안 될 거니까 집어야 되고 2번하고 3번은 자 누구 이게 다 원재료이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적요 6번 치는 거지. 하랬잖아. 선택할 거 해야지 이제. 가볼게요. 날짜. 자, 첫 거래일은 7월 10일인데 이게 지금 공제 대상 거래 아니었죠. 동행수증이고 그 날짜 며칠이요? 7월 10일. 자, 차변에 뭐라고? 원재료인데 얘는 공제 대상도 아니고 부가세도 없는 거 맞죠? 그냥 치면 되죠. 그냥 원재료라고. 얼마가 매기 24만 넣고 끝이지 얘는. 자, 대변 뭐라고요? 대변에 아까 결제가 뭐였대? 지금 결제가 문제에서. 현금 구입이죠. 그 현금 치면 되죠. 현금에서. 또 24만 원. 얘는 더 이상 넣을 게 없죠. 그래서 이게 공제 대상이라면 당연히 여기 이게 매입이 좋았어요. 이게 적용하는 6번 치면 될 건데 자, 안 되기 때문에 제외. 다음에 두 번째 요거죠. 신용카드. 날짜 며칠이라고? 8월 5일. 자, 그럼 여기서부터 천천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하니까 여기 알잖아. 자, 매주 8월 5일. 이게 뭔 편이죠? 8월 5일. 자, 첫째, 얘는 매입거래 주고 매입거래. 매입거래는 50번대에서 62번 사이고 있죠. 맞죠? 이렇게. 그리고 면세냐, 면세. 이게 면세품이잖아. 자, 그런데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는 다 면세 매입이 된 거죠. 면세인데 그냥 계산서가 나왔으면 면세일 거고 맞죠? 이게 현금 영수증이면 현금 면세 그래 줄여서 말하면 뭐야? 현면이제. 현면 요 있제. 근데 카드잖아. 카드란 말은 뭐다? 카드 면세죠. 그 줄임말이 카면 이제 카면 몇 번? 58번. 58번. 자, 그리고 여기서 카드사는 무슨 카드 썼니 묻는데 무슨 카드? 삼성 카드네요. 그죠? 확인하시면 되고 품명은 요거는 이제 품명하고 수량이 거기 의제면에서 공제신고 반영되니까 넣어볼게요. 자, 소고기네 소고기. 미국 소고기 소고기. 자, 수량은 5박스. 단가는 안 나와 통과. 자, 공급가액은 면세니까요. 부가세 없으니까 그냥 거치면 되죠. 160만 원. 부가세 없죠? 자, 거래처 누구라고? 장수 동산라고. 자, 이 카드기 때문에 전자세가 못 들어죠. 분계는 몇 배라고? 다 카드니까 사원하면 되겠지. 근데 잠깐만. 이게 대변에 미지급되네? 그죠? 그럼 안 되잖아. 왜? 이거 지금 원재료라며. 그 원재료를 사면 대변의 상대가격이 뭐라고 이게? 외상매입금 돼야 되죠. 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카드 하면 요거예요. 요칸 수송 불가하기 때문에 여기서 카드 3번을 바꿀게요. 그래서 내려가서 대변이 뭐라고? 외상매입금인데 얼마? 160이고 당연하게 누르면 눌러서 누구의 무슨 카드? 그러니까 삼성이죠. 삼성 F2번에서 삼성 카드 해서 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거 하다 보면 보통 이렇게 입력을 하셔가지고 하실 때 이런 수정 작업에 신경 쓰다 보면 많이 틀리는 게 적요를 넣어야 되는데 자꾸 까먹어요. 이걸. 그래서 여기서 뭐 창 닫고 바로 가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적요 몇 번? 이거서 자, 숫자 기억 안 나시면 F2번 검색하시면 요중에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때는 6번이 6번 요거 선택하는 거죠. 이걸 빼먹으면 자동 반영 안 되니까.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2번 했고 다음 문제는 이제 3번인데 요거는 어차피 개인의 찾자. 문제가 뭐냐 해볼까요? 날짜는 며칠이라고? 날짜는 거래일이 이게 9월 10일이죠. 0910, 0910인데 자, 다시 유형 검색할게요. 매입 거래죠? 매입 51번부터 60번이고 첫째, 이거 계산서 거래면 면세, 신용카드 나왔으면 카드 면세 줄임말이 카면, 현금 영수증 나왔다면 현금 면세 줄임말이 현면 62번 했죠? 근데 지금은 증빙이 없잖아요. 이거. 맞죠? 다시 말하면 적법 증빙이 없죠. 개인 매입분이라서. 자, 그럼 얘는 뭐라고? 이게 이렇게 면세인데 증빙이 없을 때는 예전에 왜 각각의 건별로 별도로 신고돼 면세 건별. 과세도 증빙 없을 때 건별이죠 건별. 근데 면세품 앞에 면세 붙이죠. 그러니까 면세 건별 그랬죠. 근데 결국 줄임말이 면건이죠. 면건. 요게 핵심이죠. 요거 모르는 분 굉장히 많이 계시던데. 자, 그래서 얘는 면세 건별. 쭉 가다 보면 여기 60번. 60번. 자, 품명은 자, 이제 문제 볼게 다시 하셔가지고 다음으로 미가공 돼지고기. 자, 그냥 돼지고기 쓸게요. 돼지고기 엔터. 수량은 10박스 엔터. 단가는 앞서 통과 금액은 220만 원. 자, 면세니까 부가세 없는 거죠. 자, 네, 거래처는 누구라고? 거래처는 지금 이승우죠. 이승우. 전자세금 나올 수가 없지. 자, 분계는 3번 할게요. 하면 차번에 원재료 맞죠? 원재료 쭉 가서 원재료에 저기에 번호 알면 6번 치면 되죠. 모르면 F2번에 선택하시고 여기 의지 매입 송지 받는 거지. 대변이 뭐예요? 보통 예금에서 계좌 체입 때 보통 예금이고 탭키 눌러서 어디 은행? 국민은행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작업이 끝났겠지. 됐죠? 그럼 1번 끝났잖아요. 그럼 2번. 부가세 예정 신고기간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 작성하세요. 문에 또 어디 간다? 신고서에 가면 되겠죠. 요거 이제 밑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죠. 찍고. 얘는요, 여러분 입력만 똑바로 해서 자동 반영이죠. 그 날짜가 며칠이냐면 여기 이기 예정이니까요. 7월부터 9월까지 넣으면 두 건 있죠. 이성우와 장수농사. 이거는 근데 이름 순이지 날짜 순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두 건 있죠. 그리고 보면 공제일이 둘 다 104분의 4 돼 있죠. 이렇게. 맞죠? 자, 그런데 지금 개개인의 의제 매입세 공제액은 여기 나와 있는데 전체 합계는 바로 한눈에 안 보이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거는 밑에 요 세모 보이죠. 세모 누르시면 합계 나오고 요 합계 확인이 할게요. 그래서 자, 요거 여기에 따라서 자료 입력이 끝이 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의제 매입세 공제 신청서 또는 신고서 거르는데 이 서류를 자 봐. 이 서류를 작성을 하시는데 이 작성을 내가 안 하잖아요. 이 작성은 자동으로 불러주니까 요 입력만 똑바로 자동 불러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자 작성이 뭐한다? 완료가 됐잖아. 완료 후에 반드시 하단에 뭐 한다고요? 의제 매입세 매입세 매입세액 합계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요게 내가 할 일이야. 그러니까 신고서를 열면 작성은 자동. 맞죠? 그래서 단지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고 맞으면 자동 작성이니까 끝났으면 요거 하는 거지. 확인하는데 그럼 이 금액이 지금 얼마냐? 뭐 여러분들은 뭐 어차피 A4지에 적겠지만 여기 총 합계 두 사람께 합산했는 금액이 오죠. 밑에 있는 거 14만 6,153 맞죠? 146154. 그래서 이게 146153. 요게 지금 현재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 총액이죠, 총액. 자, 이렇게 확인했어. 그 신고서 작성하란 말은 이거 하라는 이걸 할 거예요. 그 작성에서 끝이 아니고 이걸 확인한 거지. 자, 3번. 이기 부가세 예정 신고서 반영하세요. 근데 신고서 반영이 뭐냐면 여기서 확인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꼭 이거 밑에 까면 되겠지만 자, 얘만 볼 때는 밑에 확인하는 게 맞고 얘는 신고서를 먼저 볼 거예요. 가볼게요. 7월에서 9월 엔터 치시면 되겠지. 자, 그리고 지금이 의제 매입세제. 매입세란 것은 뭐라고요? 자, 10번에서 17번 사이죠.
매입세는. 자, 근데 뭐야? 그럼 틀려. 다시. 내가 잘못 봤나? 아, 여기는 지금 맞죠? 매입세에 대한 공제가 여기 보시면 매입세에 대한 공제가 있는데 자, 이렇게 세금 계산서가 나오는 매입세가 10번, 11번이지. 근데 그 밖에 공제 매입세는 14번 줄에 있죠. 근데 이게 매입세가 16만 1,153원이고 우리가 적어놓은 게 이거지. 맞죠? 그래서 이게 왜 틀리냐면 요 칸에서 물론 오른쪽도 확인되는데 확인되지만 자, 여기 요 칸 찍어보시면 나오집니다. 더블 클릭. 탭 더블 요거 이 신고서에서는 탭 또는 더블 클릭이라고 하는 말이 뜨면 요 칸에서 탭 또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뜨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의제 매입세 공제 받는 거 외에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합쳐진 거라서 그리고 우리가 원래 하는 요금도 많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그냥 여기 있어요. 맨 밑에 합계 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작업금 이제 확인된 신고서 작업 끝났으니까 다음 할 일은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의제 매입세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 입력에 9월 30일자 회계 처리하세요. 왜냐면 당연히 9월 30일자 회계 처리는 그 뭐냐? 이거지. 원래 우리 면세로 사온 걸 사올 때는 매입세가 없잖아요. 그죠? 면세로 사왔는 거는 매입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 원재료를 사면 사변에 원재료 분기하잖아요. 만약 뭐 그냥 편의상 할게요. 내가 만약 100만 원이다. 아, 그냥 총액이 110만 원이다. 110만 원이다. 110이다. 자, 그리고 대변에 뭐 외상했을 때 외상 매입금이 만약에 얼마 또 110만 되겠죠. 이러면 여기 면세일 때지 면세. 근데 봐봐. 매입할 때 면세를 분개하는데 이게 만약에 매입세를 인정받는 과세일 때는 이게 과세 매입이라면 자 어떻게 분개되죠? 원재료를 110만 사면 원재료 SSG 얼마? 100만 원. 그리고 뭐예요? 자, 부가세 대급. 그 매입세는 나쁜 게 아니죠, 그지? 공제받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그 공제받는 것은 과세가 좋은 거죠, 오히려. 자, 매입세를 적을 수 있는 게 매입세 공제받는 거니까, 그죠? 그게 뭐라고? 외상 매입금에서 얼마? 110만 원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금액인데 이게 면세품이면 요분기고 과세품이 분기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 사올 때 원래 뭐라고요? 면세를 분기했잖아요. 맞지? 근데 그중에 원래 면세 맞으니까 했는데 의무적으로 공제주는 매입세를 얼마? 14만 6,153원을 인정받았지. 그 말은 이 금액 중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랑 다른 금액이지만 일단 이 금액 중에서 편하게 볼게. 요 10만 원이 뭐 다 인정받치고 110만 원 중에서 만약에 10만 원을 의제 매입세 공제 인정받았어. 그럼 무슨 얘기지? 요 10만 원이 매입세로 인정받는단 말이 뭐다? 과세 처리가 맞죠. 그럼 이 분계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 면세 분계에서 매입세가 인정되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근데 이 분계가 이렇게 바뀌려면 두 가지 다른 점이 뭐지? 첫째, 자, 여기서는 부가세가 없는데 이건 생겼고 두 번째, 여기서는 원재료가 110원인데 이게 105이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는 자, 추가 분계 오해야 된다고요? 차변에 누가 써야 돼? 부가세 뭐고? 대급금. 맞죠? 그래서 얼마? 10원 쓰고 대변 뭐라고? 그만큼 원재료를 싸게 사니까 원재료가 사라지는 거죠. 요 두 분계를 합치면 이 분계 나오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면세는 원래 매입세가 없는데 이걸 인정받으니까 요 분계라는 요 분계. 그렇지? 이 분계하게 되면 요 분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 해볼게요. 자, 그래서 부가세 엮이면 얼마? 지금 답은 이거잖아. 14만 6천 얼마라고? 153원이고. 자, 대비 원재료도 얼마예요? 14만 6천. 14만 6천 얼마? 153원이 되겠죠. 자, 단지 얘는 신고서를 작성해야지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 작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가 각 기간 종료일 기준이 맞죠? 종료일 날 하기 때문에 이게 2기 예정이라서 종료일은 9월 30일 거 맞죠? 그리고 이거는 이런 거래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거만큼은 그냥 계산상의 세금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얘는 실제 부가세 거래는 아니지. 그래서 얘는 일반 전표갑니다. 그래서 각 기간 종료일 날 일반 전표에 이렇게 분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시면 이게 나오지 아예. 이게 답이냐 답. 맞죠? 근데 이게 없어도 원래는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분계를 할 건데 자, 이 분계를 그대로 어디 간다? 일반 전표에 갈게요. 자, 그래서 1번 찍고
자, 열리면 당연히 뭐라고요? 날짜는 9월 30일 0930. 자, 차변에서 뭐 부가세 대금금 넣고 선택. 자, 금액을 얼마라고? 146,150 넣고 대변에 몽땅 뭐라고? 원재료 넣으면 되지. 그래서 또 금액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물론 둘 다 거래처 관리 과목 아니기 때문에 공개만 잘 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의제 매입세가 원래 좀 신경 써야 될 서류였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끝났으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 약기표 얘도 약간 함정이 있죠. 왜? 매입글이잖아. 수령,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령 받는 사람은 매입자죠, 매입자. 근데 사는 사람은요, 이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거래인데 문제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거래는요, 당연하게 자기 거래 찾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혹시 매입세 불공제분일 때는 또 일반 지표 가죠. 신고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불공은 세금 계산서가 나오는 매입에서만 불공이 있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나오는 불공은 다 뭐라고? 내가 공제도 못 받는 거 신고도 하지 마라 그죠? 이건 어차피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세금 계산서는 종이 세관 것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야들은 온라인 전산망에 다 찍혀버리니까 그냥 야 그거 뭐라고? 불공제 매입세인데 이게 불공출인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거래가 있으면 다 일반 전표로. 자, 그래서 보면 자, 설명이 분명히 함정이 있을 거예요. 볼게요. 자료 1은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면 됐죠. 이게 뭐라고요? 예, 경차가 이런 뜻이지. 그렇죠. 100이랑 1600cc 맞잖아. 1000cc 미만 경차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뭐라고? 불공제 매입세가 되죠. 승용차권이기 때문에 주의했대요. 과목은 차량 유지비고. 근데 차량 유지비만 승용차에 넣기 때문에 공제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공인데 이게 세금 계산서 거래였다면 어디 간다? 매입매수표야. 당연하게 불공해서 넣으면 되겠는데 이거는 신용카드 거래라 가지고 일반 전표에 가셔야 돼요. 잘 찾았고 두 번째 자료 2는 공장 화물차 주유 똑같은 주유내 누구라고? 화물차. 공장 거예요. 그럼 이러면 딸 과목 쓸 때도 코드도 다르지. 위에는 영업부 승용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800번대고 얘는 500번대 차량 유지비죠. 결제한 법인 신용카드 매출표이다. 이거죠. 이게 뭐다? 이거는 카드 과세 맞죠? 화물차 거라서. 카과가 되죠. 카과. 자, 다음에 관리부에 사용할 복사기 구입했대. 비품이죠, 복사기는. 자, 현금 영수증이면 당연히 복사기는 과세 물건 맞고, 자, 과세인데 또 뭐라고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 과세 줄이면 현과 되지, 현과. 자산 처리 원래 비품이 자산 맞죠? 자, 다음 제시된 자료의 거래처는 모두 일반 과세자이다. 다 일반 과세 받다는 얘기고. 자, 볼게요. 자료 1에서 3번의 거래를 입력하세요. 이게 문제다. 아까처럼 아까 다시 볼까요? 아까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메인 매치 전표도 입력하고 거래 거래는 일반 지표 나오지만 야는 그냥 입력하라 알아서. 맞죠? 그 말은 잘못 실수하면 이 내용을 메인 매치 전표 넣는 생기니까 특히나 이거 그냥 불공으로 넣으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불공제 매입세가 신용카드 거래가 나오면 이건 항상 일반 전표. 고객 왜 함정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했는 걸 넣어볼게요. 자, 그럼 1번부터 하는데 1번이 표죠. 날짜는 여기 있죠. 날짜는 10월 20일. 그래서 10월 20일 넣고 그냥 차변 뭐라고요? 차량 유지비인데 잘 기르는 거지. 당연히 이건 사무실 영업용이니까 822번 선택하시고 금액은 66,000원. 자, 어차피 매입세 공제 못 받기 때문에요. 부가세 못 쓰는 거지. 대변에 몽땅 미지급금. 자, 신용카드 그러죠? 무슨 카드? 삼성카드. 그러니까 상품 거래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 맞고 오죠. 66,000원까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신용카드인데 똑같이 신용조사가 이게 화물차였죠. 그 날짜는 며칠? 10월 24일. 자, 그럼 또 차변 뭐야? 똑같은 차량인데요. 보시면 이는 500번대죠. 공장 거라서. 자, 금액은 얼마냐? 5만 5천. 자, 어차피 됐다. 뭐하니? 왜 여기 넣고 있어? 바보죠. 메인 매출 하러 가야 되는 말 실컷 맞지? 얘기 실컷 해놓고. 자, 10월 며칠? 24일. 그래서 당연히 유형은 뭐라고요? 매입거래, 매입거래에 카드 나왔는데 부가세 있잖아. 부가세가 있단 말이 과세인데 얘는 불공 아니죠? 과세 맞지? 근데 뭐라고? 카드가 나오는 과세니까 카과죠. 카드 과세 줄임말 57번. 무슨 카드 썼니? 묻네. 무슨 카드예요? 네, 지금 이거는 하나카드네. 하나카드. 네. 확인. 분명은 뭐 주유라 쓰면 되겠죠. 네. 자, 공급가액은 이거는 카드 이렇게 합계 공급 대가 넣고 엔터 치는 게 제일 빠르죠. 혹시 틀려도 두 번째부터는 당연히 뭐라고요?
자동 계산 안 하기 때문에 맞게 넣으면 되겠죠. 두 번째. 틀려도 그 수정하면 될 거고. 자, 거래처는 누구야? 진영. 맞죠? 자, 전자세금은 들어가면 안 되죠. 카드니까. 분기는 4번 해볼게요. 그럼 당연하게 차변에 원재료 아니잖아. 뭐라고? 차량 유지비인데 이게 뭐라고? 500번대죠. 공장 거. 그리고 부가세 맞고 대부분의 또 재고자산,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거래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라고요? 미지급 맞네 이번에. 그죠? 하나카드에서. 자, 맞으니까 됐고. 자, 마지막 현금 영수증. 근데 부가세 있죠. 자, 그리고 아까 설명받았듯이 얘가 뭐였죠? 이게 비품 산 거니까 비품은 가공된 물건이고 당연하게 뭐라고? 예, 과세 물건이죠. 그럼 과세인데 뭐라고? 현금은 뭐냐? 현금 과세. 줄임말이 현과제 현과. 자, 그리고 현금 결제니까요. 뭐 분기는 쉬울 거고. 자, 그럼 날짜 며칠이라고? 날짜는 10월 28일. 자, 28일이고. 유형은 뭐라고? 매입의 현금 과세죠. 몇 번? 61번. 자, 품명은 비품 내지는 뭐 복사하기 될 거고. 공급가액은 또 얘도 세금 계산서 거래 아니면 다 공급 대가세라며. 그렇죠? 합계. 또 엔터 치면 또 나눠주죠. 이렇게. 자,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라고? 거래처는 신도리코. 신도리코고. 전자세금은 통과죠. 현금수이라서 분기에는 뭐 저는 분기를 늘 할 때 3번을 하니까 할게요. 현금으로 물론 입금 처리도 되겠지만. 자, 그러면 차변에 뭐예요? 이거 추금 처리 가능하지만 차변 원재료 이제 그럼 뭐라고 비품을 바꾸시고. 자, 대변 몽땅 뭐야? 현금 쓰면 되겠죠. 금액이 330 이렇게 되겠죠. 자, 예.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자료 1번 끝났고, 그다음에 2번. 이기 확정 신용카드 매출표 등 수령 금액 합계표 작성하래요. 그럼 찍고 수령 금액 합계표는 이거 발행 지기표이죠. 요거죠 밑에 거. 요거. 그럼 여기 가면 두 건대죠, 두 건. 자, 기간은 당연히 언제 거래요? 이게 전부 다 아까 전에 봤지? 10월 거래였죠. 뭐 10월이면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띄우면 자동으로 두 건 떼죠. 이렇게. 요렇게 하나, 둘.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래가 1번으로 가는 바람에. 자, 그리고 3번입니다. 신용카드 매입 및 전자신고 세액 공개를 반영하여 제2기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그럼 신고서 작성한 요거 여기 또 있네. 자, 여기에서 날짜 며칠이고 이는 확정이니까 이게 저장하시고 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엔터 치면 될 거고. 야, 매입 거래죠. 매입 거래 어디 있다? 10번에서 17번 사이. 맞지? 이 상태에서 뭐 당연한 건 세금 계산서 나오는 매입은 10번, 11번 줄이고 세금 계산서가 나오지 않는 일반 매입 중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게 나오지 않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처음부터 14번 줄이죠. 딱 찍어 보시면 이게 나오죠. 오른쪽 부분 신용카드 내용 보이죠. 신용카드 하나 있고 현과 있고 맞죠. 들어있네. 자, 됐는데 단지 문제는 또 전자신고 세액 공제. 요즘 한 번씩 나오죠. 시험 문제 이거. 자, 얘는 뭐라고요? 자, 일단 뭐고 사고 파는 거래 아니니까 1번에서 10번, 9번도 아니고 10번에서 17번도 아니죠. 얘는 뭐라고? 신고할 때 추가 공제는 하되 18번 줄에 있다면 찍고 아시죠? V번. V번이지. 탭 또는 더블 클릭 하시면 뜨고 이게 진저 뭐야? 전자신고 세액 공제에서 10,000원 넣으면 되겠죠. 드시면 작업 끝났고 창 닫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끝나면 뒤에 이제 부가세 관리 답다는 게 있죠. 자, 11번입니다. 11번. 자, 11번. 세금 계산서 합계표 줘요. 자, 일단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있죠. 이게 두 번째 찍고. 자,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거래처 주 청정기업에 전자 발행된 세금 계산서 공고가 그랬어. 1기니까요. 확정이면 4월에서 6월이죠. 그렇고 엔터 쳐보시면 뜰 거고. 자, 당연하게 이게는 청정기업 청정. 그럼 당연하게 이게 전자 발행은 파는 사람 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 거래가 맞고 여기 이 상태에서 오른쪽 보시면 청정이 쭉 보시면 메뉴에 있죠. 그럼 여기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물었죠. 근데 공급가 얼마야? 1,800이네. 맞네. 1,800 그대로 쓰면 되고 2번 또 같은 화면 1기 확정이죠. 또 같은 맞지? 매출 전자 세금에서 매출 위에죠. 발급 매수 요거죠. 매수 총 몇 매? 26매죠. 26매 요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인 매출표 입력이네. 자, 요거 하셔서 6월 15일자 거래요. 0625. 자, 이놈이네. 우리 뭐라고요? 수정성에서 수정 입력 사유 코드 번호. 이또 알고 외우고 있으면 뭐 좋은데 혹시 모르면요. 위에 수정 딱 찍어 보시면 여기 뜨죠. 3번이구나. 숫자 3 치면 답이겠지. 이게 사유. 자, 끝났고 다음은 자, 14번.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도 줘야 돼요. 아까 이거 띄어놨죠. 하시는데 예정 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세 의제 매입세 이건 얼마인가?
이거 서류상의 매입세 146,153원이죠. 14615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아까 했는 거고. 그다음에 연속으로 신고서 3개 나오네. 자, 그럼 얘는 신고서로 바로 얘는 다 있고요. 신고서 갑니다. 예, 자, 그다음 또 이익이 예정이네. 그죠? 셋 다. 이익이 예정이면 기간 오래 된다고 저장하고 이익이 예정이면 7월부터 9월까지죠. 넣으시면 화면 뜰 거고 얘는 저장한 거 불러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째 물음. 이익이 예정 신고기한 부가세 신고서의 과세 세금계산 발급번 1번 줄이죠. 항상 이 번호 나오면 좋잖아. 1번 줄에. 금액 얼마이냐? 금액은 2,500만 원이죠. 보이시죠? 아, 2억 5천이네. 2억 5천. 2억 5천만 원. 자, 두 번째 그 14번 줄 가네. 두 번째는 14번 줄, 14번 칸 여기죠. 자, 이번에 세액으로서 뭐 이거네. 16만 1,153원이죠. 161153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똑같은 화면에서 자, 예정 신고일에 부가세 신고서에 작성되는 부가세 첨부 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화면에서 상관없는 서류는 첫째 볼까요? 세금계산 합계표는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합계표 나올 거고 두 번째 신용카드 수령금액 이거 딱 찍어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신용카드 보이지? 아까 봤지? 더블 클릭하면 나오잖아. 신용카드 나왔지? 그럼 당연하게 나올 거고 세 번째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했잖아요. 그지? 요 금액 중에서 이거지. 어딨나? 이거. 그지? 둘이 여기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죠. 자, 그다음에 계산서 합계표. 근데 계산서 합계표는 여기에서 보이는 게 아니죠. 맞죠? 이는 면세니까 이거. 당연하게 답은 4번. 신고서 작성에 반영된 게 아니지. 답은 4번이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 갑이네. 그럼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놈이죠. 그래서 화면상인데 자 여기에서 뭐라고 묻는 건데 지금 금이 신용카드 등 매입 명세 합계의 공고가액은 근데 매입세 명세 합계죠. 합계 맞죠? 합계의 공고가액 그럼 당연히 공고가 이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거 얼마 300 얼마라고요? 300 공고가 물이죠. 300 얼마? 5만 원이죠. 자 305만 원. 자 공고가 두 개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신고서 조회 자 이번에 또 이익이 확정이에요. 그러면 또 신고서 찍고 확정이면 또 10월에서 저장하시고 10월에서 12월까지죠. 아까 저장했으니까 볼게요. 자, 그 밖의 공제 매입세 14번 칸 또 보네 이거. 뭐 물었어요? 세액은 얼마인가? 세액 여기잖아. 그죠? 30만 5천 원. 됐고. 자, 20번. 부가세 신고서 조회인데 이게 확정 신고일에 부가세 차감 납부할 세액은 27번 칸. 자, 이거죠. 27 요거 362만 8,200원. 그죠? 3628원. 자, 그러면 여기 물은 끝났고, 그다음에 결산인데, 뭐 이거 지금 한 앞에 요거 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요. 자, 요거는 여기서 영상 종료시키고 결산은 다음 영상에서 올릴게요.